그 여자는 절대 이 집 문턱 못 넘는다. 유리컵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며 깨졌다. 물과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젖은 테이블 위로 윤정이의 손끝이 떨렸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성우를 향해 매섭게 꽂혔다. 식탁 위 반찬들은 그대로 식은 채였다. 김냄새가 식은 기름 냄새에 섞였다. 엄마.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천으로 닦아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너 지금 내가 뭘 버리려는지 알아? 그 집은 내 앞날을 보장해주는 집이야. 성우는 가만히 앉은 채 젓가락을 내려놨다. 딸깍. 젓가락 끝이 식탁에 부딪혔다. 그 소리에 윤정희의 어깨가 들썩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지. 윤정희는 천을 던지며 말을 끊었다. 사람은 사랑만으로 못 살아. 내 아버지 죽고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잊었어? 성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 그릇에 비친 얼굴은 굳어 있었다. 윤정이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가 다시 몸을 앞으로 당겼다. 그 여자가 뭔데 그렇게 지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빚까지 있다잖아. 그 사람은 그런 걸로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상주의야. 착각이지.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걸었다. 유리장 안의 그릇들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손가락으로 장식장 손잡이를 몇 번 쓸어내리더니 다시 뒤를 돌아섰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저도 이제 엄마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윤정이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그럼 나도 내 인생에서 손 떼겠다. 말은 냉정했지만 얼굴은 쉽게 굳지 않았다. 윤정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다시는 나 찾지 마. 그녀는 식탁 끝에 놓인 반지를 집어들었다. 은은한 금빛이 손끝에서 번쩍였다. 이거라도 가져가. 그 여자에게 주든지 팔든지 마음대로 해.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받아. 그게 내가 버린 세상이야. 버린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윤정이는 반지를 식탁 위에 내려놨다. 딱! 짧은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렸다. 성우는 그 소리를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윤정이는 의자를 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성우야. 그녀가 부르자 아들이 멈췄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반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가.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언젠가. 이제 그만 말해. 그녀의 목소리가 짧게 끊겼다. 언젠가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요. 그 말이 끝나자 윤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의자를 세게 밀쳤다. 바닥에 마찰음이 길게 이어졌다. 나가. 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문으로 향하는 그의 발소리가 일정했다. 신발을 신는 손동작도 조심스러웠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은 것은 깨진 유리 조각들과 젖은 식탁보였다. 윤정이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거칠었다. 부엌 시계가 째깍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문 쪽을 향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지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쥐었다. 손바닥 안에 금속이 차가웠다. 그녀는 그 반지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창문 밖 아들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따라 나가지 않았다. 윤정이는 창문 틀을 꼭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입안에서 말이 흘렀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 반찬들은 식었다. 김이 완전히 사라진 찌개는 굳어 있었다. 윤정이는 천천히 국그릇을 들어 부엌 싱크대에 옮겼다. 그릇 바닥에 남은 밥알을 물로 헹궜다. 손가락에 밥풀 몇 개가 붙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떼어내지도 않은 채 멍하니 섰다. 조용한 부엌에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만 났다.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미처 넣지 못한 케이크 상자가 있었다. 하얀 크림 위에 성우 결혼 축하라는 글씨가 반쯤 번져 있었다. 윤정이는 그 상자를 꺼내 쓰레기통 옆에 내려놨다.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버릴 줄 알아야 사람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았다. 조각마다 윤정희의 얼굴이 비쳤다. 하나는 환한 얼굴, 하나는 젖은 눈, 또 하나 굳은 입술이었다. 그녀는 조각들을 천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닦았다. 손끝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붉은 피가 얇게 번졌다. 그녀는 피를 닦지 않고 그냥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윤정이는 몸을 일으켰다. 창문 너머 골목 가로등 불빛이 마당까지 비쳤다. 그녀는 다시 반지를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서 반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서랍 안에 넣고 천천히 밀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났다.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윤정이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 냄새가 남아 있었다. 깨진 컵 조각 한 조각이 쓰레기통 옆으로 굴러나와 있었다. 그 조각 위에 남은 물방울이 천천히 말라갔다. 검은 세단이 신호에 걸려 멈췄다. 뒷좌석엔 윤정이가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단발, 짙은 진주 귀걸이, 회색 코트.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고닫고 손끝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이 빠져 있었다. 사모님, 회의 끝나면 본가로 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짧은 대답. 차는 서서히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길가의 간판들이 유리창에 스치듯 지나갔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도로 건너편 인도에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아이 둘. 그녀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멈췄다. 순간 손끝이 경련처럼 떨렸다. 성우. 윤정이는 숨을 들이켰다.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은 적은 없었다. 겨울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내렸다. 잠깐 멈춰요.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왜 그러십니까? 조용히 해요. 유리창 너머 김성우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단정한 패딩,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의 장갑을 챙겨 끼워주고 있었다. 두 아이의 손이 작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작은 아이가 웃으며 남자의 팔을 잡았다. 윤정이의 눈이 그 손에 꽂혔다. 아이들까지.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녀는 손으로 무릎을 눌렀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다. 성우가 아이의 모자를 고쳐 씌워주며 웃었다. 그 미소가 선명했다.
윤정이는 그대로 굳었다. 그 웃음은 어린 시절의 성우와 똑같았다. 하지만 그 웃음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없었다. 몸이 붙잡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저 아이들이 내 손주인가? 생각이 미치자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운전기사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사모님, 출발할까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성우는 아이 둘과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천천히 걸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였다. 남루하진 않았지만 옷자락엔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의 신발은 닳아 있었고 며느리의 가방은 오래돼 보였다. 윤정이의 시선이 그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차 안은 고요했다. 유리창 밖의 세상만 움직이고 있었다. 윤정이는 그들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성우야. 운전기사가 놀라 뒤를 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저게 내 아들이야. 조용했지만 확실한 어조였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이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올렸다. 손자국이 유리에 남았다. 그 너머로 두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작은 아이가 뒤돌아보았다. 윤정이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빛엔 낯섦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입술이 흔들렸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 아이 이름이 뭐지?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신호가 다시 바뀌었다. 가족은 인도를 건넜고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윤정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끝이 유리창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천천히 물었다. 다시 돌아볼까요? 아니요. 따라가 볼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윤정이는 손을 내렸다.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 바깥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렸다. 차가 서서히 출발했다. 거울 속에서 가족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남자의 손, 아이의 웃음, 여자의 걸음. 모두 거울 한 점으로 변해갔다. 윤정이는 그 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집에 도착했을 땐 어둑해져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사모님, 내일은 몇 시쯤 나? 그만 들어가요. 짧은 말. 윤정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은 조용했다. 소파 위엔 비서가 두고 간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귤 상자였다. 윤정이는 하나를 꺼냈다. 껍질을 벗기자 향이 퍼졌다. 그 향이 코끝에 닿자 순간 시장의 냄새가 떠올랐다. 아니, 방금 본 아이들의 손. 귤을 쥐고 있던 작은 손. 그 손이 떠올라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는 조각 하나를 입에 넣었다. 신맛이 혀끝을 찔렀다. 입안을 다 삼키기도 전에 눈가가 시큰했다. 귤 껍질을 접시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귤즙이 묻어 있었다. 그 향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애들은 입술이 움직였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앞에 성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뒤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겹쳤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윤정이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창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곤 했다. 눈을 감으면 6해 만에 본 그 얼굴이 떠올랐다. 성우의 어깨, 아이의 웃음, 낯선 여자의 평온한 표정. 그녀는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다. 신문은 펼쳐진 채 그대로였다. 하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식사 내드릴까요? 됐어요. 윤정이는 짧게 답하고 신문을 덮었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재단 봉사 일정, 내가 직접 가겠어요.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모님께서요? 그건 현장 봉사인데. 괜찮아요. 직접 봐야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틀 뒤 검은 승합차가 복지센터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 박종길이 문을 열었다. 사모님,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윤정이는 회색 코트를 여미며 내렸다. 찬 공기가 볼을 스쳤다. 센터 앞마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목공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사모님, 직접 오셨습니까? 센터장이 반갑게 다가왔다. 요즘 날이 추워서 걱정했는데요. 한동안 못 왔잖아요. 현장 분위기나 보려고요. 윤정이는 시선을 멀리 두며 천천히 걸었다. 식판을 나르는 젊은이들 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놓으세요. 아이들 넘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낯설지 않은 음성이었다. 윤정이의 발이 멈췄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멀리 운동장 쪽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두 팔이 단단히 굳어 있었고 얼굴엔 햇빛이 비쳤다. 윤정이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의 옆에는 아이 둘이 있었다. 작은 손이 나무 조각을 잡고 여자가 그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성우였다. 틀림없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센터장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저분이 요즘 제일 열심히 해요. 가정이 어려운 편인데도 자기 일 제쳐두고 와서 도와주죠. 목공일 한다던데 손재주가 좋아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었지만 손끝은 이미 굳어 있었다. 성우는 아이들에게 나무 조각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손으로 나무결을 쓰다듬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윤정의 쪽까지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애가 저렇게 웃네. 그 웃음이 생소했다. 그 미소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운전기사 박종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추우십니다. 괜찮아요. 윤정이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저 사람 자주 온대요? 센터장이 대답했다. 거의 매주 봅니다. 자기 아이들도 같이 데려와요. 그 아이들이 또 착해서 다들 예뻐하죠. 윤정이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아이들까지 같이 온다고? 머릿속에 그날 횡단보도 앞에서 봤던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쳤다. 하얀 입김, 장갑 낀 작은 손, 그리고 성우의 웃음.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일렁였다. 성우가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변을 정리했다. 그의 옷깃엔 톱밥이 묻어 있었고 손끝엔 굳은 살이 보였다. 윤정이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다. 그 손이 자신이 아는 성우의 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언젠가 회사 서류에 서명하던 그 반듯한 손이 아니라 이제는 흙과 나무에 익숙해진 손이었다. 저분이 말도 참 조심스러워요. 센터장이 말을 이었다. 뭘 해도 남 탓을 안 해요. 힘들 텐데도 늘 웃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웃는 신용만 했다. 하지만 눈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성우를 계속 바라봤다. 그가 한 아이의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춥지?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묘하게 건드렸다. 그 말투, 그 어조. 어릴 때 감기에 걸려 이불 속에서 자신에게 하던 말과 똑같았다. 윤정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눈동자에 물기가 맺혔다. 어떻게 저렇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코트 위에서 천천히 말려 들어갔다. 가난해도 저 얼굴엔 후회가 없네. 사모님, 이만 들어가시죠. 박종길의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들었다. 성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유리창 너머의 세상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래요. 윤정이는 짧게 대답했다. 차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천히 이어졌다. 눈발이 흩날렸고 구두굽이 미끄러졌다. 차에 오르자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 건강해 보이네요. 윤정이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보여요. 그 말 속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다. 복지관의 간판이 멀어졌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귀 안에서 오래전 자신의 말이 되살아났다. 사랑은 밥이 안 된다. 그 말이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게 밥보다 아프지? 입술이 떨렸다. 눈을 뜨자 창문에 흐릿하게 비친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겨 있었다. 윤정이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의 식사도 비서의 보고도 모두 공기처럼 흘러갔다. 운전기사가 일정 보고를 하다 말을 멈췄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응? 윤정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밤마다 복지관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들의 웃음, 성우의 손, 나무 조각에 묻은 톱밥 냄새. 그녀는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게 불편했다. 그렇게 산다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생각은 자꾸 그곳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비서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사모님, 후원 관련 서류입니다. 윤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이번 달 수혜자 명단, 이름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비서는 종이 서류를 내밀었다. 윤정이의 눈이 명단을 훑었다. 김성우. 손끝이 멈췄다. 그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후원자가 아니라 기부자였다. 윤정이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소규모 목공방 운영자래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오더군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꾸준해요.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사람 최근 의료보험 납부 내역 확인돼요? 비서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건 개인정보라.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윤정이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명단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성우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었다. 그 손끝이 떨렸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애들은 괜찮은 걸까? 이틀 뒤 비서가 다시 찾아왔다. 사모님, 알아봤습니다. 김성우 씨 배우자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네요. 최근엔 통원으로 전환됐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 계좌번호 알아보세요. 사모님, 그건 불법적인 절차라서. 윤정이는 눈을 들었다. 내 이름 말하지 말고 그냥 입금해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걸로 처리하면 돼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밤이 깊었다.
윤정이는 서재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에는 불 꺼진 정원이 보였다. 가만히 서 있다가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은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성우가 어린 시절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엄마, 이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진짜 걸로 바꿔줄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랐다. 그녀는 팔찌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며칠 뒤 복지센터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사모님, 지난주 의료비 지원 대상 중 한 가정이 전액 납부 완료 처리됐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윤정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익명 기부로 들어왔답니다.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짧은 한마디였다. 저녁 무렵 윤정이는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았다. 빛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다음 주 날짜를 천천히 짚었다. 봉사 일정. 그 아래 작게 메모를 적었다. 조용히 보기. 그날 밤 복지센터에서는 성우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선생님, 병원비 지원됐대요. 다행이에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진짜요? 누가 한 거죠? 익명으로 들어왔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참 세상은 아직 따뜻하네요. 그 시간 멀리 윤정이의 집.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다. 손끝으로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눈을 감자 아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 웃음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다. 모른 척하는 게 그 애를 위한 걸까?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탁자 위에 휴대폰 화면이 잠깐 빛났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윤정이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그 빛이 손등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눈을 감은 순간 복지관의 아이들 웃음이 또 떠올랐다. 성우의 얼굴, 그 밝은 눈빛. 그녀는 이불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조용히 움직였다. 가슴 어딘가가 또다시 흔들렸다. 성우는 목공방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흩어졌다. 손바닥에는 하루 종일 톱을 잡던 자국이 선명했다. 아빠, 오늘은 빨리 끝났네. 아들이 뛰어와 팔을 붙잡았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성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전 병원비가 전액 납부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익명 기부자.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밤마다 영수증을 들여다봤다. 누구일까? 성우의 아내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세상엔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럴지도. 하지만 성우는 어딘가 낯설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돈의 출처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한 해 동안의 후원자 명단을 정리하고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성우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목공 재료를 나르러 들렀다. 복도 끝에서 센터장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 윤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다. 머리칼은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움직임은 느릿했지만 품이 있었다. 성우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설마. 그녀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 번 뛰었다. 6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같은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윤정이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후원금 내역은 익명 처리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센터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윤정이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병원 명의의 기부 확인서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눈앞의 여인이 낯설고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엄마. 입술이 굳었다. 그녀의 손이 책상 위 서류를 고르게 펴는 습관, 펜을 쥐는 방식, 모두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다. 그는 갑자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김 선생님? 센터 직원이 뒤에서 불렀다. 아, 네. 성우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그 소리에 윤정이가 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세상에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윤정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성우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에 몇 미터의 거리, 6해의 세월이 있었다. 윤정이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웠죠. 목소리가 낮았다. 센터장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우는 종이를 주워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향기가 스쳤다. 오래된 화장품 냄새, 어린 시절 이불 속 냄새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정이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럼 전 이만. 그녀가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가락이 도어 손잡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성우야. 그녀는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성우의 몸이 굳었다. 목 안이 막혔다. 오랜만이네.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성우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의 등이 그대로 문 쪽을 향했다. 왜요? 여긴 왜 오셨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너무 심했지. 이제 와서요? 성우의 말이 짧게 튀어나왔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땐 엄마도 자존심이 있었어. 저한텐 엄마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둘의 대화는 낯선 듯하지만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무언가 오래 잠겨있던 것이 서서히 녹는 소리였다. 윤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돈 받지 않겠어요. 성우가 말했다. 왜? 누가 준 건지 알 것 같으니까요. 윤정이는 입을 다물었다. 손끝이 도어 손잡이를 꼭 쥐었다. 받아. 싫어요. 받아. 그건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 대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성우가 눈을 감았다. 그럼 이번엔 제 차례예요.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아이들 만들기 수업용인데요. 남은 걸로 새 모양 하나 만들었어요. 윤정이는 그것을 바라봤다. 작은 나무 새 한 마리. 대충 다듬어졌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이건 뭐야? 그냥요. 저희 공방 이름이 한결이라서. 성우가 짧게 웃었다. 엄마도 그 말 알잖아요. 윤정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나무새를 두 손으로 감쌌다. 작은 조각이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너 잘 살고 있구나.
나름대로요. 힘들진 않니? 힘들어요. 그런데도 웃더라. 성우가 눈을 내리깔았다. 이제 웃을 줄 알게 됐어요. 윤정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그게 제일 다행이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윤정희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 가볼게. 네. 그녀는 등을 돌렸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좁아져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희의 눈가가 젖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벌이겠지. 복도 끝에서 성우는 손에 남은 톱밥을 털었다. 그의 눈동자에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창밖에선 흰 눈이 조용히 내렸다. 한겨울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도심의 도로는 미끄러웠고 나무의 가지마다 하얀 얼음꽃이 맺혔다. 윤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느리게 떨어지는 눈발이 마치 지난 세월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하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괜찮아요. 커피만 주세요. 윤정희는 커튼을 닫지도 완전히 젖히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두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나무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성우가 건넨 그것.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끝으로 그 조각의 결을 쓸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손끝이 살짝 걸릴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거칠음이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모님, 재단 쪽 일정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윤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 주 이사회 취소하세요. 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예,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방에 갈 일이 있어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아침, 윤정희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차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기차역 플랫폼은 한산했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역내 안내 방송이 울렸다. 윤정희는 손가방 속에서 나무새를 꺼냈다. 손바닥에 얹히는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밀려났다. 철로 옆에 눈밭, 지나치는 논밭, 희미한 연기.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나무새의 날개를 쓸었다. 저 손으로 이런 걸 깎았단 말이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쳤다. 어린 성우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손가락을 다쳐 울던 날. 그 손을 잡고 약을 발라주던 자신. 아프지? 다음엔 엄마가 대신할게. 그 시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윤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기차가 멈춘 곳은 성우가 사는 시외의 작은 도시였다. 하늘은 흐렸고 거리에는 김이 서려 있었다. 윤정희는 차 안에서 내리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도로 건너편 낮은 건물들 사이에 한결 공방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자그마한 작업실, 나무로 짜인 문틀,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흑빛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눈 위에서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톱밥 냄새가 들어왔다. 이 냄새,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였다.
그녀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해졌다. 그때 공방 문이 열렸다. 성우가 나왔다. 두꺼운 작업복에 손에는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윤정이는 숨을 삼켰다. 그 애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다. 공방 앞에는 아이 둘이 있었다. 성우가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웃었다. 아이의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장면이 유리창 너머로 선명히 보였다. 윤정이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성우로 그리고 다시 아이에게로 옮겨갔다.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굳었다. 내 손주구나. 처음으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입안이 마르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잠깐만 더. 윤정이는 고개를 젓고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자신이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성우가 공방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아빠, 우리 눈사람 만들자 하고 뛰어나갔다. 그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울렸다.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웃음이 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했다. 그 한 걸음이 너무 멀었다. 잠시 뒤 공방 문이 다시 열렸다. 성우의 아내 수진이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 윤정이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그러나 이내 자세를 바로 세웠다. 수진이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윤정이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한참의 침묵.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윤정이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의 눈빛이 말없이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속에 묘한 온기가 번졌다. 누군가의 용서가 시작되는 온기였다.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돌렸다. 돌아가는 길 유리창엔 눈발이 부딪혔다. 윤정이는 손 안의 나무새를 바라봤다. 그 새의 날개는 거칠었고 작은 흠이 있었다. 그녀는 그 흠을 손톱으로 살짝 쓸며 중얼거렸다. 저 흠까지도 그 애의 손길이구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성우의 돌잔치, 초등학교 운동회, 첫 양복을 입은 날. 그녀는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다. 그땐 왜 몰랐을까? 숨소리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사진 한 장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나무새를 세워두었다. 그 두 물건이 나란히 놓였다. 시간의 간격이 조금은 좁혀진 듯 보였다.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거실 스피커에서 오래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성우가 어릴 적 피아노 연습할 때 늘 치던 곡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단단함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밤은 깊어갔다. 창문 밖에 눈이 조용히 쌓였다. 탁자 위의 나무새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젠 조금은 용서해도 되겠지.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엔 분명히 남았다. 따뜻하고 조용한 균열의 온도. 눈은 멎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희미한 흰빛에 잠겨 있었다. 윤정이는 거실 커튼을 반쯤 걷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위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위로 저녁 햇살이 얇게 비쳤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나무새 한 마리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어린 성우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서서히 흔들어 깨웠다. 비서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내일 재단에서 장학사업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이사님들이 동행하신다는데 사모님도. 윤정이는 짧게 대답했다. 같이 갈게요. 비서가 놀란 듯 말을 더 붙였다. 그쪽은 외곽 지역이라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직접 보고 싶어요. 이튿날 오전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반쯤 녹은 들판과 낮은 주택들이 보였다. 윤정이는 커튼을 젖힌 채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을 스쳐 눈부시게 반사됐다. 그 빛이 따뜻하기보단 낯설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6회가 이렇게 길구나. 차가 멈춘 곳은 작은 도서관이었다.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했다. 입구에는 아이들의 꿈을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윤정이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공기, 나무 냄새,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서관 벽면을 따라 놓인 가구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책상, 의자, 서가의 모서리까지 하나같이 손맛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붙은 명패에 멈췄다. 한결공방 제작 지원. 손끝이 멈췄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애가 만든 거구나.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현장 담당자가 다가왔다. 이 근처 공방에서 전부 만들어주셨어요. 직접 와서 조립도 도와주셨죠? 대표님 이름이 김성우 씨였던가요? 윤정이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김성우.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다. 작은 목공방인데 손이 정말 야무져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다음 달에도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윤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가락으로 책상 표면을 쓸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았다. 그 결 속에는 아들의 손길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책상 혹시 남는 게 있나요? 담당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남는 거요? 그냥 기증 기록으로 하나만 더 가져가요. 재단에 전시하면 좋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껐다. 창밖으로 낮은 언덕길이 이어졌다. 윤정이는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쪽에 세워진 낡은 간판을 보았다. 성북초등학교. 그 순간 기억이 문을 열었다. 아침마다 손을 잡고 뛰던 그 아이의 목소리, 이불 속에서 하얀 셔츠에 단추를 채워주던 손길, 엄마 나 늦겠어 하던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봤다.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로를 따라갔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입안에서 흐릿한 독백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자 해가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코트를 벗자마자 서재로 향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나무새가 있었다. 하녀가 새로 옮겨놓은 작은 나무 책상도 있었다. 윤정이는 그 앞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표면을 쓸었다. 손끝에 닿는 미세한 톱자국과 나무결이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전 쓰다 만 편지가 있었다. 성우야, 엄마는 내가 나를 떠난 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윤정이는 그 문장을 읽다 멈췄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편지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애는 지금 어디쯤일까? 며칠 뒤 복지센터로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받는 사람은 김성우. 상자 안에는 작고 단정한 화분 하나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새는 나무 위에 다시 앉는다. 성우는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글씨는 낯설었지만 묘하게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향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에게 화분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아마 우리한테 오고 싶었던 누군가의 마음일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새가 다시 돌아왔네. 성우는 웃었다. 응, 돌아왔네. 그 시각 윤정이의 집.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에 나무 위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윤정이는 그 새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찻잔을 감쌌다. 찻잔의 온기가 천천히 손으로 스며들었다. 이젠 조금은 괜찮겠지.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탁자 위의 나무새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마치 날갯짓을 하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그 흔들림을 오래 바라봤다. 눈물이 아닌 고요한 웃음이 그녀의 얼굴 위에 번졌다. 그 웃음에는 긴 세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초겨울의 하늘은 맑았다. 며칠 전까지 내리던 눈이 그치고 세상은 깨끗하게 씻긴 듯했다. 윤정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다. 찻잔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공기는 조용했다. 오늘은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정리되는 날 같았다. 오전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오늘 봉사자 가족 초청식이 있습니다. 올해의 특별 공로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소 들떠 있었다. 윤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오늘은 나도 가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차가 복지센터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윤정이는 코트를 여며지고 내렸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만든 그림과 봉사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결공방 제작물 김성우. 그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움찔했다. 손끝으로 가볍게 그 글자를 만졌다. 이제는 이 이름이 미운 게 아니구나. 그녀의 눈가가 따뜻하게 번졌다. 행사장은 활기찼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해의 특별 공로상은 한결공방 김성우 대표님께 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성우가 일어났다. 아이들이 아빠 하고 소리쳤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무대 위로 걸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오래전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겹쳤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윤정이는 뒤쪽 문으로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에서 그녀는 그를 봤다. 성우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 수진이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햇살이 복도 창문을 비추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성우는 놀란 듯 멈췄고 윤정이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답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와 그리움이 동시에 있었다. 작은 딸이 윤정이를 향해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 누구야? 성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인사해야지. 할머니야.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윤정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아이가 두 팔을 벌려 다가와 안겼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았다. 그래, 우리 손주구나. 그녀의 손이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한 동작이 지난 세월의 벽을 무너뜨렸다. 성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이 복도 안에서 울렸다. 성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오셨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세월이 들어 있었다. 수진이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정이는 눈가를 닦으며 웃었다. 그래요. 이제야 인사를 나누네요. 수진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이제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다. 윤정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차려줄게. 성우가 놀라 웃었다. 진짜요? 그래. 이제 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몇 해가 지나고 매화가 피었다. 윤정이의 정원에는 봄 향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하녀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식탁보를 깔았다. 조심스레 그릇을 올리고 꽃잎 하나를 치워냈다. 오늘은 손님이 오는 날이니까. 그녀의 손끝이 설레는 듯 떨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봄 햇살 사이로 5사람이 서 있었다. 성우, 수진, 그리고 아이 셋. 엄마. 성우가 웃었다.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다. 막내 아이가 두 팔을 벌려 달려왔다. 할머니. 그녀는 그 몸을 받아 안았다. 그래,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그녀가 행복하게 웃는다. 거실에는 따뜻한 향기가 퍼졌다. 수진이 차를 내리고 아이들은 소파에서 사진 앨범을 넘겼다. 성우는 벽난로 옆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윤정이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은 일 잘 돼? 네. 많이 배웠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 작은 아이가 다가왔다. 손에는 나무새 장식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요. 윤정이는 그 새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이건 예전보다 날개가 더 단단하네. 성우가 웃었다. 엄마가 주신 그 새예요. 부서진 데를 다시 다듬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새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 이젠 다시 날 수 있겠네. 아이들이 웃었다. 수진이 식탁에 밥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윤정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작은 아이가 먼저 소리쳤다. 할머니, 밥 맛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또 해줄게.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비쳤다. 나무새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림자가 벽을 따라 흔들렸다. 윤정이는 그 흔들림을 바라봤다. 이젠 진짜 날 수 있겠네.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 창밖엔 봄바람이 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였다. 윤정이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겨울을 건너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행복을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